기후 변화와 날씨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부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 폭염이 될 거라는 예보가 무색하게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가 내리는 양상이나 세기도 심상치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고기압이 굉장히 잘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달을 하면서 보통 대개는 이렇게 북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장마전선도 이렇게 점차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예. 그는 조금 특이하게 굉장히 잘 발달했으면서도 이렇게 남쪽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중부지방이지만 그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고요. 지금 이제 점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극이 전례 없는 고온에 시달리면서 시베리아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게 또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 그 시베리아에 지금 이제 고온 현상하고 굉장히 많이 발달한 산불 같은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한반도 기후랑 뭐 100%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두 음. 가지 다 그 지구 온난화랑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곳이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 일본과 중국도 예년에는 보기 힘든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역시 모두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지방 아마 들어보셨을 그 샨샤댐부터 예. 제주 남쪽, 제주도, 그다음에 규슈 지방 이렇게 그 선상이 올해 이제 장마 전선이 굉장히 그 잘 발달했고 그러면서 그 선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한반도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전에 이미 샨샤댐 그 근처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규슈 지방에도 비가 많이 왔고 그럼 그 구름대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 그 시베리아 고온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부터 해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 북극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있긴 한데 예. 그 더워지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이렇게 더 빨리 더워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 시베리아 지역에 정말 한여름 같은 날씨들이 지속이 됐고요. 그러면서 산불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그럼 지구 온난화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전 지구 평균 온도가 한 1도 정도, 1도 조금 못 미치게 올랐는데 앞으로 그 온도 상승 폭은 계속 그러니까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현상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죠. 음. 교수님,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구 온난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지구 평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구 온난화보다는 조금 빠르게 확실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온도 상승폭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장마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이제 특히 여름철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도 궁금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극한 수준의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은 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30년간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비가 올 때는 조금 더 많이 오고요. 비가 안 올 때는 더 많이 안 오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게 전혀 다른 현상처럼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 말은 이제 그 장마가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폭우처럼 내릴 수가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뭐 지금 뭐 가뭄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배수 펌프 용량을 확대하는 등 기준을 보다 좀 강화한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처음에 이제 그 배수 펌프나 아니면 하수도 하수관을 만들 때는 아마 그 당시 규정에는 맞게 건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건설할 때 3, 40년 하고 혹은 5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그 배수 펌프나 하수관이나 하수도가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런 그 강한 폭우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똑같은 기준을 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커져야 되고요. 음. 근데 이제 당장 기존에 있는 걸 모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보다도 일단 기존에 있는 거라도 조금 잘 정비를 하셔서 당장 비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뭐 속도를 늦추거나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뭐 그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스케일에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근데 이제 당장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 피해나 아니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부지방은 이제 비가 막 여전히 이제 많이 오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이제 폭염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피해들을 줄일 수 있도록 당장 그러니까 빠른 예보의 업데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방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상 기후로 기후 변화를 지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시스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면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도 이제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아, 여름철 예보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서도 음. 비 예보는 정말 어려운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상청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연구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한 1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저희들이 미리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경보나 재난 방지 문자 같은 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지구 스케일에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피해가 증가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과학공학부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